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면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맑은 날씨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에 영국의 타 국가와의 무역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맑게 개어 있습니다. SLS 바이오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리고 블루엠텍과 나이백 등의 종목들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간만에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우리기술투자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줄줄이 실적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임주들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넷마블의 경우에는요. 장중 두 자릿수대 급등, 쾌청한 날씨 나타나고 있는데요. 1분기 후실적을 발표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높여 잡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게임주 가운데서 최선호주로 넷마블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 기업인 D-Wave의 주가가 하루 만에 50%나 급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급증하면서 손실이 대폭 축소된 영향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리게팅 컴퓨터 등의 여타 양자 컴퓨터 기업도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맑은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소식 속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저연차 IP 기반 매출 성장과 안정화된 수익 구조, 성장세를 보인 공연 사업 등이 실적 호조를 이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종목 고려아연인데 이 종목 역시나 맑은 하늘입니다. 지난해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 주, 약 1조 8천억 원 가량을 연내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주가가 급등,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인데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역시나 맑은 날씨 띱니다. DB증권 측에서는요. 1분기 실적 호조로 이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면서 긍정적인 날씨 전망 내놨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SLS 바이오입니다. 미고비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자 이 노보노디스크와 품질관리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 SLS 바이오가 주목받으면서 오늘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 한도로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철폐하기로 했다.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해 미국에 50억 달러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인 관세 정책 이후 처음 발표한 양자 무역 합의다. 미국은 영국의 보잉사 항공기 구매에 상응해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에탄올에 대한 영국의 19% 관세도 폐지된다.
이번 합의는 주요 원칙만 담은 프레임워크 형태로 미국과 영국은 후속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또 다양한 이슈들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는 이제 FOMC의 기준 금리부터 또 오늘 들려오는 이슈로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상 합의 이러한 내용들도 들려오는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일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확실히 연휴 뒤에 뒤끝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시장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불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다음 주면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FOMC도 말씀하셨다시피 FOMC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목요일 날 새벽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히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께서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게 목요일 날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변동성이 적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된 그 차트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10일 날 만난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날짜가 이제 나오면서 확 올랐거든요. 네. 자, 오늘도 지금 이제 영국과의 어떤 관세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쇼츠를 보셨는데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본 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 125%를 50% 정도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다음 주부터는 이런 관세에 대한 타결 소식들이 곳곳에 들릴 것 같아요. 인도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것도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무한정 끄는 게 아니고 6월 말 7월 초면 90일이 끝납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90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일단은 좀 끝나는 것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어찌됐던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를 확정해야 돼요. 확정이 뭐다? 11일 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11일 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건 다 소용없어요. 네. 무소속이 됐던 정당이 됐던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또 주식 시장에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는 시야를 다음 주로 넘기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머리 아픈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악재였어. 머리 아프다라는 건 뭐다? 불확실성에 따른 악재,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죠. 근데 이제 구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단락지어가고 구체화되고 나면 우리도 집에 딱 들어갔는데 라이언 서야 원래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리정돈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한번 정리정돈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증시는 좀 기대를 가져보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보다 다음 주 시작을 기대해보면서 대비해보는 전략 세워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도 다음 주 시장과 관련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관세 피해입니다. 관세 수혜주가 아니라 이제 피해주라고 꼽아 오신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준비해 주신 정책 관련주, 최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테마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한한령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한령이 드디어 해제가 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특히나 이제 가요계 엔터 쪽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한령이 해제된 셈이 아닌가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어떠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관세 피해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좀 다뤄주셨던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관세 피해라고 하면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어떠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네. 우리가 관세 피해라 쓰고 네. 관세 수혜를 읽자. 이게 이제 제 모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세 섹터들이 그동안에 악재로 다 눌려 있었던 섹터들이에요. 다 악재로 눌려 있었던 섹터인데 악재가 다음 주에 해소가 된다라면 네. 눌려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살이 뺀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죠. 살이 찐 건 악재인데 이제 더 이상의 찌지만 않는다라면 살이 빠지는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원래 살이 안 쪘었더라면 그게 호재가 아닌데 살이 쪘기 때문에 호재예요. 자, 관세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이 수혜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피해 때문에 못 올랐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관세 협상에 있어서 주말에 상당한 물꼬를 이제 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영국 얘기했고 중국 이제 나오고 인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우방국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도까지 이제 관세 속도가 협상 속도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물밑 접촉들을 많이 해왔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뭐 국가들 영국, 중국, 인도 이런 정도가 관세 협정을 하게 된다라면 물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네. 캐나다도 이제 총리가 바뀐 이후에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 관세 피해주들이 결국 관세 피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 125% 관세를 매겼다가 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50%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올라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하는 목적이 뭐죠? 트럼프의 정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세 후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관세가 더 부과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될 일만 남았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6월 말이면 네. 90일 이제 유예가 끝납니다. 그 전에 관세 협상들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정도라면 잘하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6월 초쯤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끝나고 주요 이슈들은 다 끝나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 정도는 남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나머지도 끝난다라면 피해주들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바로 역발상이 아니냐. 역발상이라는 게 올라가는 종목 나 안 사, 떨어지는 종목 이제 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사이트 시대의 흐름이 이제부터는 인식의 전환이 발생될 거야. 그러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주식을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이제 이데일에서 그랬던 것들 중에 하나 뭐죠? 건설, 증권 이런 것들 수익률을 굉장히 좋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코너에서는 또 뭐 고용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거기 때문에 피해주들을 다음 주부터는 적극 공략하자. 이렇게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많이도 흔들렸던 우리 시장이잖아요. 또 간밤에는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좀 이 우려가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 속에서 미 3대 지수 역시나 좀 나란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각국의 이런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제는 관세 피해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 주신다면요, 소장님? 가장 큰 피해를 네. 봤었던 건 자동차겠죠. 자동차. 예, 자동차이기 네. 때문에 현대차를 좀 필수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주가가 이제 22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큰 폭으로 한 5만 원 정도 네. 푹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바닥을 좀 잡아가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조선을 내주던 네. 그다음에 LNG를 내주던 이건 이제 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혜주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익이 낸다라는 것보다 그들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 내주는 목적이 뭐죠? 전반적인 관세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철강 등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수혜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르겠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20만 원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직 20만 원 하회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지 않으면 언제 현대차를 살까요? 물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뭐 전기차에 대한 캐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유럽에서 박살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친환경 차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전기차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럼 또 관세 무풍지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서 현재 차트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접근 유효하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미 약품입니다. 한미 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그 전반적인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제약 바이오들이 다 약세였었죠. 근데 이제 한미 약품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수출 비중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가 오늘 상당히 양호합니다. 3.8% 정도 올라가면서 차트 상태가 마치 고용이 급등하기 직전 차트랑 똑같은 모양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한미약품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미약품 차트고요. 제가 고용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용 차트가 오늘 좀 빠지는데 요 모양의 차트랑 딱 놓고 보면 여기서 보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모양이 딱 바닥 잡고 올라가고 어제 고용이 급등하고 오늘 좀 주춤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미약품 차트랑 놓고 보면 요게 빨간색과 파란색만 바뀌었지 흡사한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교과서적인 차트예요. 저희 이대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익히기 좋죠? 이런 것들은 좀 잘 익혀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또 더군다나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라서 수출이 좀 더디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봤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피해 주안에서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현대차 볼 수 있겠고 한미약품과 아모레 퍼시픽까지 관심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관련주들 보도록 할 텐데 이제 5월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대선 테마주들, 정책 관련주들 좀 봐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AI나 콘텐츠, 저출생, 교육 이런 테마들 떠오르거든요. 시선 좁혀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 전에 이제 움직였던 게 뭐죠? 인물 관련주. 네. 인물 관련주.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뭐 저출산 뭐 이런 거 네. 당연히 누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기 민주당에서 저출산 얘기는 저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약이 만발할 겁니다. 네. 근데 공약 중에 일부는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빌공짜를 쓰는 공약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거를 위한 거니까 네. 그런 건데 이 공약 중에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거. 나중에 이제 6월 4일 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그것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그 대선 주제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공약 우리가 이제 교집합 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의 교집합을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또 필요한 거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다 공약으로 내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당장 주가가 안 오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출산보다는 저는 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해요. 근데 두 분들이 언급하지 않는 이상, 유력자가 이제 두 분으로 좁혀지겠죠? 언급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우리들끼리의 레이스예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섹터에서의 네.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다. 지금 다음 주 전략은 뭐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 모아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 정책 이런 것들도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분모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네. 이제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밝혔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분명 이제 그런 부분들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이 표가 어마어마한 표니까 이 표심을 잡아야 특히 이제 젊은층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나올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증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계속해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상승인데 역시 키움증권입니다.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리테일 비중이 높은 리테일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대한 관심
여전히 껄껄껄 주식이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더욱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섹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정책 관련주들은 요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 됐던 다른 거,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뭐 하나솔루션이 됐던 유니슨이 됐던 우리가 뭐 풍력이 됐던 뭐 태양광이 됐던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어쨌든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깔겠다. 물론 AI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AI 관련주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주식들이 상장돼 있는 것들이 매출도 일어나고 있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AI보다는 오히려 날 수 있다. 그래서 유니슨을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에서 불발이 됐습니다만 원전 얘기도 지금 다 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전 정책을 이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도 체코발 이벤트가 아니라 이번에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를 놓고 본다라면 두산 엘리베이터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두산 엘리베이터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현재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원전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더욱더 주가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주식들 체코 원전에 따른 계약서 이제 불발 연기죠. 연기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모아가야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경우에 뭐 소장님께서 4월 중후반쯤이었나요? 이제 저희 마켓나우 3부 이 시간에 언급해주신 종목이기도 한데 꾸준하게 언급해주신 이후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와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외에도 정책 관련주 안에서 유니슨과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한한령인데요. 전원 한국 국적으로 구성된 이제 그룹이 중국에서 뭐 단독 공연을 확정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억눌렸었던 거죠. 네. 억눌렸었던 것들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CCTV 이건 이제 중국 관영통신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KBS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는 이제 뭐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쪽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네. 방송국이 전국 방송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KBS나 뭐 MBC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전국 방송이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전국 방송된다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각 성마다 이제 시차도 있고 막 하는 건데, 근데 CCTV가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국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주도하는 것은 한 성에서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녹화본으로 전국으로 또 왔다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한령 해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랑 또 싸우겠습니까? 아무래도 아군이 많은 것들이 좋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5명이 친구들이 있는데 둘이 티닥티닥 하다가 더 센 강자가 나오면 그 5명 친구들이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중국은 이 주변 국가들을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방도 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임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판호 개방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판호라는 것은 중국 내에 있어서의 이제 판매 허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게임 엔터주들은 다음 주에 오히려 앞서 언급드렸던 두 섹터는 모아가진 거지만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재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한한령 해지와 관련해서 엔터주들과 게임주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데일리 아스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이해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에서 11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합의하기를 정말로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145%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협의가 잘 진행될 경우 관세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제품에 각각 145%,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무역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주말 스위스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와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양국 간 첫 공식 무역 대화를 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이번 대화가 실질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에 대해 늘 매우 잘 지내왔다며 우리가 중국과 매우 좋은 주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의 이후 시 주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한 질문엔 그럴 수도 있다. 스콧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네, 답답한 포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연휴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 조금 쉬어갔다 보니까요. 총 7가지 종목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과연 15주차 챌린지도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방산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꾸준한 수주 잔고 증가로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전고점 돌파 기대해보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목표가 터치하면서 저희 챌린지 성공률 9.24%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진단 또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지속적인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의 글로벌 수요 확대, 또 하반기 순차적으로 개선될 실적까지 기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코멘트 주셨거든요. 어제 화장품주 강세와 함께 상승세 보였는데요. 네, 챌린지 성공률 5.93%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3가지 종목 주셨습니다. AI 산업의 핵심 솔루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AI 3대 강국 공약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코난 테크놀로지 공략해 주셨고요. 하루 만에 또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익절로 대응해 주신 종목인데요. 5.26%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 역시나 코난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1차 목표까지 달성한 종목인데 익절로 또 이 종목도 대응을 해주셨고요. 3.49% 성공률 보이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태웅이라는 종목 주셨거든요. 풍력과 조선 부문에서의 동시 성장이 기대되고 정책적인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해외 고객사도 확대하고 있다라는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저희 챌린지 성공률 3.91% 보이면서 마무리하게 됐고요. 어제 공략해주신 종목 2가지 확인해 볼 텐데 숲과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숲의 경우에는 업종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 해외 성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 하루 만에 1.31% 달성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요,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 성장, 거래 유동성, 주주 환원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공략해 주셨는데 또 플러스권의 성공률 보이면서 마무리하게 됐네요. 6.39%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7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5주차 저희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30%라는 누적 성공률 기록하면서 저희 15주차 챌린지도 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성공 소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또 성공 배지 받으시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말이죠. 네, 성공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에 대한 성공률로 이 15주차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너스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두 주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에는 접근 방법부터 다릅니다. 우리 1313 챌린지의 경우에는 단기 포트 위주로 공략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 날 장기 포트를 공개를 하죠. 그만큼 저희가 매일같이 공략을 하는 이 단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왜 공략을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어떤 기법을 통해서 공략을 하는지를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중에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종목들을, 단기 종목들을 무난하게 공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진행되는 종목들 제가 한 종목 한 종목씩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급등을 이어갔던 뭐 APR뿐만 아니라 LIG, 넥선,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3월달 그리고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었죠.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략하기 적합한 타점에 재공략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단기 종목들 공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함께 같이 단기 종목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 힘드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10가지 종목으로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이번 주에 7가지 종목을 편입했는데도 불구하고 30%라는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된 저희 15주차 챌린지이고요. 또 7가지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게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뭐 단기 포트 안에 종목들도 그렇고요. 장기 포트 종목들도 워낙에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요. 파트너님 과 함께 연결되는 시스템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을 실행하신 다음에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개장 전에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오늘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움직임으로 흘러갈 예정인지에 대해서 마감 시황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큰 틀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단기 종목들을 언제 최적화시켜서 공략해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전체적인 전략 함께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참 예측하기 힘든 요즘의 시장이잖아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방향성들 올바르게 좀 잡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개별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파트너님과 피드백 받아보시면서 이러한 전략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오늘 이제 챌린지 안에 종목들 챌린지는 마무리가 되지만 또 진단 추가적으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도와주실까요? 네, 보너스 15주차, 이제 15주차는 마무리가 되지만 종목들은 꾸준하게 보고 계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현대로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번 보너스 챌린지 15주차에서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이죠.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현대로템은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도 여러 번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작년도부터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에도 3월 달에 공략을 하면서 상승한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최근에 15주차에 한 번 더 공략한 만큼 단기간에 상승 흐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편입했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편입하고 나서 빠른 상승하는 흐름, 거기다가 상승하는 흐름에 걸쳐서 오늘 장중 9%까지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집계는 9%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률은 우리가 공략가 기준으로 한 15% 이상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돼요. 하지만 목표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9%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의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남은 비중은 홀딩이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1313 챌린지 포트는 단기 포트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직 내가 이 종목을 함께 공략하지 못했다 하실 분들은 굉장히 아쉽죠.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 5월 7일이죠. 이틀 쉬었으니까 6.8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하루 잠깐 쉬고 나서 바로 9%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잡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가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제 진입 타점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입 타점은 11만 9,0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 달성해서 절반 익절하실 분들은 남은 비중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 고점을 신고가를 사상 최고 때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한 경우에는 눌린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제가 타점 잡아드리면 남은 절반은 11만 5천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이 유효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323 챌린지 포트에서 마무리하겠지만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꾸준하게 같이 팔로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어제 장중에 5.82%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 볼린저 밴드는 후행성이 맞아요.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죠.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제가 수축과 수렴부 확장을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2025년도 5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갈색선, 하단선과 상단선이 다시 한번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전 거래일이죠. 장중 5% 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제한된 눌림 그리고 수렴할 대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모아갔기 때문에 돌파하는 순간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은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목표가 달성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313 챌린지 포트에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면서 함께 대응 방안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제 익절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표가 달성한 다음에 익절 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저가 기준은 2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조금 눌렸으니까 바로 공략해야지 라는 타점보다는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면 공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태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건설은 어제 마찬가지로 익절 처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종목 태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움은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을 때 조금은 아쉽죠. 왜냐하면 이 고가를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 300% 이상 동반되었어야 되는데 전 거래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려 100%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따라서 이 삼각수렴, 어센딩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이 상단 저항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눌림폭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아줬고요. 이 정도의 조정폭은 예상대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1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15,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 실망 매물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지점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숲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경우에는 이 종목 장중에 1.43%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여유 있게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보너스 챌린지 15주차를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리고 그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을 동반할 종목이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실적을 동반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 바로 이 숲을 선정을 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눌림폭 7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손절가인 77,7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점을 잡아주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다만 이 종목은 최근에 변동폭이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실적이 부각을 받아줄 때까지, 2분기 실적이 부각을 받아줄 때까지 좀 더 긴 호흡에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HD현대 마린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전 거래일이죠. 장중 9%까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 돌파했을 때, 고가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돼요. 볼린저밴드 내 상단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한 선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면 개장 초에 잠깐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 빠졌을 때가 중요하죠. 빠졌을 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권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58,000원 라인대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꽤 메리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16만 3천원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16만 3천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단기 저점으로 공략을 하고 단기 목표가 충분히 17만 8천원 라인대 돌파 가능해 보이니까 이 종목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팔로우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일주일 내내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에 맞게 또 방향성에 맞게 전략 수정도 좀 해주고 계시고요. 꼼꼼하게 리뷰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3일이라는 단기간 안에 30%라는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된 저희의 15주차 1313 챌린지입니다. 파트너님, 저희 이제 종목 리뷰해 주시면서 뭐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리뷰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해가지고요. 무료 교육방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교육방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 있냐? 첫 번째로는 제가 종목들을 선정했을 때 그냥 선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그 매매 기법들 함께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마켓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 대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생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그 교육 자료만 보셔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5시 이후에 진행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5시 10분 정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교육방 안에서 종목들을 함께 공략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같이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기준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또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15주차 중에 이제 13번을 성공으로 마무리한 챌린지인데, 새로운 16주차에도 이 기운을 조금 이어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2가지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오늘 16주차를 처음 소개해 드릴 종목 2종목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과 SM 2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이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좀 큰 틀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태국에서 LNG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관 관련주들의 오늘 강한 상승세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이제는 참여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서 미국과 관세 부분에 대한 협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 한국가씩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협상할 카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뭐 조선업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직 뭐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좀 세부적인 비율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약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조정 중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LNG 알래스칸 가스관 사업에서 좀 더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LNG 가스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북부의 알래스카의 북부에 있는 가스관을 해안가 남부와 연결을 합니다. 1,30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부에 있는 이 LNG 가스를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해안가 남부까지 옮긴 다음에 액화에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수출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0km의 가스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 관광 업체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심에 동양철관이 있습니다. 이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BI ROE가 이 특수합금 소재 사업까지도 병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까지 나왔습니다. 1파, 그다음에 2파, 자, 그다음에 3파까지 나왔고요. 3파 나온 이후에 하락 1파, 그다음에 하락에서 이번 기회에 이번 상승 파동에서 이 전 고점을 바로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LNG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 하락 1파동에 대해서 상승 파동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하단에 보시는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K선과 D선이 골든크로스 되게 앞두고 있죠. 따라서 이 종목 추가적인 반등세, 기술적인 반등 흐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539원 그리고 손절가는 1,315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대표적인 한한령 해제 수혜 관련주 중에서 언터 업종 중에서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죠. 최근까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최근에는 이 YG엔터의 대장 자리를 뺏겼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대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던 SM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랠리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요. 2분기에 에스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NCT, 라이즈 등이 2분기에 음반 발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과거에도 한번 3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한번 3월 달과 4월 달에 공략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은 35%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듯이 이 종목 NCT가 121만 장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주문량이죠. 그만큼 현재 탑 보이그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분기 음반 발매 이후에 콘서트에 대해서 앞으로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적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어유의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연결 실적이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연결 자회사 중에 하나인 이 키스트를 또 매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들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 26년도엔 그 남자 아티스트가 또 데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자 급등 이후에 눌림목 이어졌죠. 따라서 눌림목 이후에 반등 기대하면서 목표가 134,300원, 손절가 116,5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주 차에 문을 열어줄 두 가지 종목 동양철강과 SM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